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일회성으로 만나거나 처음 보는 사람하고의 어떤 성관계 이런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성범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에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풋뱀, 소위 또 풀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특정 목적을 어떤 금전을 목표로 해가지고 뭔가 상황을 만들고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무고죄로 고소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실무적으로 무고죄 부분은 충분히 좀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당했다 그러면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보다도 일단은 무혐의 방어에 1차적인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일단 무고죄로 바로 나도 고소하면 안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진짜로 무고죄로 먼저 고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여자분이 강간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근데 남자분이 그 상황 자체를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무고죄로 먼저 같이 고소를 하면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그 무고죄 부분에 대한 고소인의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낸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명확하게 증거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신고된 사안에서는 무혐의 방어하는 게 일단 1번이 돼야 됩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 주의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처음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 주겠다. 근데 그런 얘기에 그냥 덜컥 사과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사과를 하더라도 형사고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과해 놓은 내용이 나중에 수사 절차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자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 상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거니 하고 사실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과하거나 하는 것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무혐의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증거 싸움이 될 텐데요. 우리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내지는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단 둘이 있었을 때 발생한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실무적으로는 고소를 당한 피해의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보통 사건 전후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정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대화 내지는 오히려 다음에 만남을 약속하거나 성행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대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변인의 진술, 예를 들어서 사건 당일 전후 상황, 피의자는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심리 상태, 그들의 진술, 그 다음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의 진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 속에서 오히려 피해자랑 더 친한 사람인데 피의자에게 유리한 어떤 진술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신빙성이 굉장히 많이 인정이 되면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장의 CCTV, 위치 정보,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CCTV에 들어갈 때 서로 멀쩡히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손을 잡고 갔다든지 아니면 애정행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나는 중간간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CCTV 자료,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에는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CCTV나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주고받은 대화, 이런 것들은 내 진술이 얼마나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이런 절차들을 잘 거쳐서 우리가 무혐의를 받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요. 무고죄는 사실은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요건이 엄격한 만큼 만약에 무고죄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만약에 명확하지 않은데 형사고소를 했다가 무고로 처벌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형사고소가 됐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덜컥 고소했다가 무고에 무고로가 또 성립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단순히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즘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무고죄 절차에 대한 실무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동주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